어제 제 진료실에서는 70대 어머님 한 분이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파스만 붙이고 미련하게 참지만 않았어도 내 등이 이렇게 굽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어머님은 그저 한 달 전 김장 배추를 절이다가 허리가 좀 뻐근했다고 합니다. 남들 다 그러려니 하고 침 맞고 찜질하며 버티셨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당신의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처럼 굽어 있고 통증 때문에 10분도 서 있기 힘든 지경이 되어서야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척추뼈가 이미 내려앉아 제 모양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 의학적으로 손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안타깝게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머님과 같은 후회의 눈물을 여러분만큼은 절대 흘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혹시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라는 생각으로 내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꼿꼿한 허리와 남은 인생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의사로서의 진심 어린 호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 안타까운 후회를 겪지 않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굽어가는 등을 다시 펴주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뼈가 부러진다고 하면 을에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빙판길에서 꽈당하고 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갱년기를 지나고 골다공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여성의 뼈는 슬프게도 모래성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말이죠. 실제로 병원에 실려 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재채기를 했는데 뚝 소리가 났다. 방바닥에 있는 걸레를 집으려는데 숨이 턱 막혔다. 심지어는 손주를 안아주다가 주저앉았다 등등. 너무나 일상적이고 사소한 행동들이 척추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예고도 없고 거창한 사고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우리 몸의 대들보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큰 비극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뼈가 부러지면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척추뼈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하나가 찌그러져도 억지로 참으면 걷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에이, 뼈가 부러진 건 아니네. 그냥 근육이 놀란 거야 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병원 대신 찜질방으로 안마원으로 향하십니다. 무너져가는 기둥에 망치질을 하는 격인데도 말이죠.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골절된 줄 모르고 안마 의자를 최고 강도로 쓰셨다가 으스러진 뼈 조각이 신경을 건드려 다리 감각이 마비되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무지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만사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세의 반전 통증입니다.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누웠다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 혹은 돌아 눕는 찰나의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100%입니다. 근육통은 뻐근하고 우리한 느낌이지만 골절은 뼈가 서로 부딪히는 날카로운 고통입니다. 두 번째, 타진 통증입니다. 가족분께 부탁해서 아픈 부위의 뼈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보십시오. 악! 소리가 절로 난다면 뼈에 금이 갔거나 부러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며 숨이 찬 느낌이 드신다면 거울 옆에 서 보십시오. 등이 굽으면서 가슴과 배 공간이 좁아져 장기들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병을 방치하면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척추가 무너져 등이 굽으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되고 좁아진 흉곽 때문에 폐렴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척추 골절을 방치한 노인 환자의 사망률은 정상인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리가 굽는다는 것은 단순히 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불꽃이 그만큼 빨리 꺼져간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엑스레이 한 장이면 될까요? 유감스럽게도 초기 골절은 엑스레이라는 기본 카메라에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금이 갔거나 뼈가 부러졌지만 모양은 유지하고 있는 잠복 골절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상 정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괜찮네요 라고 했는데도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 골절이더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고 위에서 말한 증상들이 있다면 의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선생님, 저 MRI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라고요. MRI 속의 T2, T2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부러져 피가 흐르는 뼈는 하얗게 빛을 내며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잡아내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진단을 받고 나면 많은 분이 수술대에 누워야 한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초기에 발견된 골절은 대부분 수술 없이 시간과 약이 고쳐줍니다. 척추 보조기라는 갑옷을 입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며 한 달에서 2달 정도 안정을 취하면 우리 몸의 치유 능력으로 뼈는 다시 붙습니다. 단 이 기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며 보조기를 풀어헤치거나 이제 좀 살만하다며 섣불리 집안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덜 굳은 시멘트를 밟으면 발자국이 남듯이 덜 붙은 뼈를 쓰면 뼈는 영영 찌그러진 채로 굳어버립니다. 꼬부랑 허리가 되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누워만 있다고 낫는 것은 아닙니다. 2주 넘게 꼼짝없이 누워 있었는데도 뼈가 계속 주저앉는 분들, 통증 때문에 밤마다 수면제를 드셔야 하는 분들, 혹은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우려되는 고령의 환자분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마법, 척추 성형술입니다. 흔히 뼈 시멘트라고 부르는 이 시술에 대해 위험하다, 부작용이 많다, 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때문에 지레 겁먹고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사 바늘 하나로 무너진 뼈를 단단한 돌처럼 만들고 구분 등을 풍선처럼 펴주는 이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2부에서는 이 시술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시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15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어르신 뼈가 너무 많이 주저앉아서 시멘트 시술을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열의 9분은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시멘트라니요? 그 공사판에서 쓰는 걸 내 몸에 넣는단 말입니까? 하고 말이죠. 그 공포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골 시멘트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그 거친 시멘트가 아니라 인체에 들어가도 전혀 해가 없고 뼈와 비슷한 강도를 내는 아주 특수한 의료용 물질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치과에서 충치 치료하고 때우는 레진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텅 비고 부러져서 덜그럭거리는 척추뼈 안을 이 단단한 물질로 채워서 굳혀주는 것이죠. 이 시술의 정식 명칭은 척추체 성형술인데 저는 환자분들에게 알기 쉽게 뼈 속에 깁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팔이 부러지면 밖에서 섰고 붕대를 감지만 척추는 몸속에 있으니 밖에서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사 바늘을 이용해 뼈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부터 단단하게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술이 정말 획기적인 이유는 전신 마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 먹고 수술하다가 마취 안 깨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술은 엎드린 상태에서 국소 마취, 즉 등 쪽 피부만 살짝 마취하고 진행합니다. 의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서 심장이 안 좋거나
폐 기능이 떨어지는 9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술 과정도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등 뒤로 볼펜심만 한 굵기의 바늘이 뼛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골 시멘트를 아주 천천히 주입합니다. 시술 시간은 뼈 한 마디당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드라마 한 편 보기도 전에 끝나는 셈이죠. 여기서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바로 풍선 척추 성형술입니다. 일부에서 제가 척추 골절을 방치하면 뼈가 쐐기 모양으로 납작해져서 등이 굽는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1세대 시술은 그냥 시멘트만 채워 넣어서 통증만 없애는 방식이었는데 2세대인 풍선 성형술은 찌그러진 뼈 속에 작은 풍선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 찌그러진 뼈를 물리적으로 쭉 들어 올립니다. 마치 펑크난 타이어를 잭으로 들어 올리는 것과 같죠. 뼈의 높이가 어느 정도 복원되면 풍선을 빼내고 그 빈 공간에 시멘트를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굽어가던 허리가 다시 펴지면서 키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술의 효과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시술실 들어올 때는 휠체어 타고 끙끙 앓으면서 들어오셨던 분이 시술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시멘트가 딱딱하게 굳으면 하나도 안 아프네 하시면서 두 발로 걸어서 나가십니다. 골 시멘트가 굳으면서 발생하는 열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살짝 태워주고 뼈가 덜그럭거리지 않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며칠 몇 달을 꼼짝 못하고 누워만 계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이 시술에 대해 꼭 아셔야 할 주의점과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골 시멘트 유출입니다. 시멘트가 뼈 안에만 얌전히 있으면 좋은데 뼈에 틈이 많다 보니 아주 드물게 혈관이나 신경 쪽으로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숙련된 전문의가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주입하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그래도 경험 많은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도미노 현상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시멘트 시술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위아래 뼈가 또 부러졌다더라. 그래서 나는 안 하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사실 시술 후에 인접한 뼈가 부러질 확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술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뼈의 강도 차이 때문입니다. 시술받은 뼈는 시멘트가 들어가서 돌덩이처럼 단단해졌는데 그 위아래에 있는 뼈들은 여전히 구멍 숭숭 뚫린 수세미 상태인 겁니다. 돌과 수세미가 부딪히면 누가 깨질까요? 당연히 약한 수세미가 깨지겠죠. 그렇다고 시멘트를 안 넣으면요, 통증 때문에 못 움직여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너진 기둥 하나를 시멘트로 보수했다고 해서 낡은 집 전체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술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는 나머지 기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 전체를 보강하는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골다공증 치료입니다. 많은 분이 시술 받고 안 아프니까 아이고 다 나았다 하면서 병원 발길을 끊으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술받은 뼈는 튼튼하지만 나머지 뼈들은 여전히 바람 앞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골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뼈 주사는 언제까지 맞아야 할까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사골 국물을 곰소트로 끓여 드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3부에서는 시술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식습관, 그리고 생활 속 낙상 예방, 꿀팁까지 여러분의 척추 수명을 20년 더 늘려줄 알짜배기 정보들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시술보다 더 중요한 관리의 비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시술을 받고 통증이 사라지면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시면서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하려고 소매부터 걷어붙이십니다. 김장도 하고 이불 빨래도 하고 무거운 쌀가마니도 번쩍 드시려고 하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술은 부러진 뼈 하나를 고쳐놓은 것일 뿐 여러분의 뼈 전체가 갑자기 20대 청춘의 뼈로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술받은 뼈 위아래에 있는 척추뼈들은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린 약한 상태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술 후 적어도 3개월 동안은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은 금물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는 무릎을 굽혀서 앉은 자세로 집어야 하고 세수할 때도 허리만 숙이지 말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재골절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골다공증 약입니다. 많은 분이 나 시술 받아서 이제 안 아픈데 약 안 먹으면 안 돼 라고 물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무너져가는 집의 기둥들이 더 이상 삭지 않게 막아주는 방부제와 같습니다. 먹는 약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약들은 효과가 아주 좋아서 꾸준히만 치료하면 뼈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처럼 평생 내 몸을 지켜주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투여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자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먹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뼈 부러졌다고 하면 며느리나 딸들이 제일 먼저 해오는 게 뭐죠? 네, 바로 뽀얀 사골국입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뼈 붙으세요 하며 한 솥 끓여다 주는데 죄송하지만 사골국에 대한 환상은 조금 깨셔야 합니다. 물론 사골국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지만 뼈를 고아내는 과정에서 인이라는 성분도 많이 나옵니다. 이 인은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 몸 밖으로 배출될 때 칼슘을 끌고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자주 삼시 세끼 사골국만 드시면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별미로 드시는 건 좋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지는 마세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단백질과 비타민 DD입니다. 뼈는 칼슘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뼈라는 건물의 철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매 끼니 식탁의 두부, 생선 달걀, 기름기 없는 살코기 중 하나는 반드시 올라와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된다면 두유나 갈아 만든 콩국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을 뼈에 가져다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음식만으로는 섭취가 어렵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를 맞거나 영양제를 드시는 게 필수입니다. 밥이 보약이다 라는 옛말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밥심으로만 버티기엔 우리 뼈가 너무 배가 고픈 상태니까요. 운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허리가 아픈데 무슨 운동이냐 하시겠지만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져서 척추를 지탱해줄 힘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윗몸 일으키기나 허리를 굽혀 손이 발가락에 닿게 하는 스트레칭은 척추를 으깨버리는 최악의 동작이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평지 걷기와 등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엎드려서 상체만 살짝 들어 올리는 슈퍼맨 자세나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뒤로 젖혀 날개뼈를 모아주는 동작을 수시로 해주세요. 등 근육이 짱짱해야 척추가 앞으로 굽는 것을 뒤에서 잡아당겨 막아줄 수 있습니다. 척추에 천연 복대를 차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집 안 환경을 점검해주세요. 노인 골절의 칠할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주시고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지 않게 침대 옆에 작은 조명을 켜두세요. 바닥에 전깃줄이나 문지방 같은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은 싹 치우셔야 합니다. 설마 내가 내 집에서 넘어지겠어 하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3부에 걸쳐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저 두려운 병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척추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척추를 잘 지키면 100세까지 내 두 다리로 여행 다니며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허리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여러분의 꼿꼿하고 건강한 허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틈나는 대로 읽어보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이 고통받고 계시지만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병, 노인성 변비와 치질에 대해 아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